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제 바이올렛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누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컬러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강의를 가는데 초등학생들한테 부모님, 가족을 컬러로 한번 표현해 볼래 하면요, 정말 놀랍게도 자기 부모님의 성향을 아이들이 컬러로 그대로 표현해냅니다. 참 신기하죠. 배우지 않았는데도 엄마 느낌, 아빠 느낌은 이런 컬러랑 어울려요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컬러 언어는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무의식에서 이미 알고 태어난다 이런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느낌상 그냥 이 블루는, 이 레드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배우실 바이올렛, 뭐 보라색이라고도 하고, 전 보라라는 이름도 좋아하는데 뭐 퍼플이라고도 합니다. 약간씩의 어떤 명도나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라소마에서는 이제 바이올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올렛 컬러는 사실 자연에서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아요. 그쵸? 블루, 레드, 자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많은데, 바이올렛은 여러분께 물어보면 기껏해야 이제 라일락, 그리고 어떤 분은 가지, 뭐 어떤 분은 포도, 여기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흔하게 있는 컬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지만 직업군에서도 또 보면요, 바이올렛을 많이 쓰는 직업군, 뭐 소방차, 소방대원, 그다음에 적십자, 뭐 이런 데에도 다 빨간색을 쓰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은행, 뭐 이런 데는 블루 또는 페이스북, 이런 소통을 나타내는 데도 블루를 쓰는데, 바이올렛 직업군, 바이올렛 컬러는 어떤 직업군에서 많이 쓰나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그 로마에 있는, 그죠? 바티칸에 있는 교황님께서 이렇게 의식을 하시거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옷을 입으시잖아요. 그쵸? 단정하게. 그럴 때 바이올렛 옷을 잘 입으세요. 바이올렛 우리 기도할 때 쓰는 옷이 있고, 또 가만히 보면 제가 수녀님들을 보다 보면 수녀님들도 사실 바이올렛 옷을 많이 입으십니다. 그쵸? 네. 그리고 제가 병원에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보면 간호사복 중에는 바이올렛이 흔하게 있어요. 그 가운이나 이런 거에 바이올렛이 흔하게 있습니다. 예, 좀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좀 있긴 하죠. 어떤 직업군에 있는지. 예. 우리가 이 직업군을 보다 보면 이 바이올렛 컬러를 쓰시는 분들이 뭔가 신비감도 갖고 있고, 또 고귀함, 우아함,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없는 컬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서부터 쟤는 보라색을 좋아해, 쟤는 바이올렛을 좋아해.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랬죠? 쟤 좀 괴짜야. 쟤 굉장히 조금 다른 애들하고 좀 달라. 아니면 뭐 심하면은 쟤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어. 뭐 이럴 때도 바이올렛 컬러 비유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바이올렛에는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흔하게 보는 우리 컬러 테라피에서도 있지만 블루와 레드라고 하는 상반된 두 컬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네. 앞에서 배웠지만 레드는 되게 열정과 집중과 행동하는 힘과 목표를 향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엄청 외향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반면에 블루는 뭐죠? 아무것도 하지 않음, 고요함, 홀로 있음, 그리고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으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가만히 보면 굉장히 상반적인 두 가지 에너지인데, 바이올렛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이 상반된 두 가지 에너지를 모두 다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다 골고루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레드적인 열정, 바이올렛적인 내려놓음, 아니죠, 블루적인 내려놓음, 그리고 또 바이올렛 컬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상담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를 한 단어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당연히 그렇죠. 외향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와 게으르고 미루고 혼자 있으려는 에너지가 같이 있으니 도대체 난 누굴까? 욕심도 많고 욕구도 많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힘도 있지만 다 필요 없고 그냥 타인을 향해서 내어주는 그런 성향도 갖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올렛을 몸에서 차크라로 얘기할 때는 제가 바이주로초 파남보에서 가장 상위 차원에 있는 차크라인데요. 상위 차크라이기 때문에 몸이 끝나는 곳과 몸 바깥에 보이지 않는 몸 바깥의 영역을 연결하는 컬러가 바로
바이올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컬러를 가진 사람들이 몸, 눈에 보이는 거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 신비한 세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느끼는 그런 에너지를 또한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어떤 단어로는 영적 에너지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영적, 보이지 않는 신비한, 지금 눈에서 이렇게 딱딱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잘 느끼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그런 에너지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모두 직업군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겠죠. 그쵸? 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봉사라는 단어를 해드렸고요. 삶의 목적이 뭐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그래서 언제나 나 너머에 어떤 사람들 또는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공동체가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의를 실현시키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사회든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나는 기꺼이 돕는 역할을 하겠다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하고 돕는 직업군이 아주 흔하게 많이 있죠. 아까 말한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종교인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수녀님들, 신부님들, 이런 종교에 또 굉장히 이런 직업군에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나 간호사, 당연히 몸을 바꿔주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분들이죠. 또 아주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사회사업가 선생님들. 사회사업가라는 건 이 사회에 어떤 이게 뭐죠? 뒤처지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를 바꾸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네. 또 상담사와 교사, 가장 대표적이죠. 교사는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쵸? 네. 상담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바이올렛 에너지가 많다 그러면 언제나 상담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안의 열정으로도 관심이 있고, 상담, 마음을 다루는 영역이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신비한 마음의 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어때요? 상담가 역할을 또 되게 많이 하실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눈에 보이게끔 표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술가들이 있죠. 아주 예술가들, 신비함을 눈에 보이는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작품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누구죠? 예술가죠. 뭐 의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또 뭐예요? 신비한 어떤 것을 표현해내는 예술가로서도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바이올렛은 블루와 레드를 갖고 있다고 했죠. 블루, 하늘의 진리,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어떤 진리 또는 어떤 창조성을, 레드, 물질 세상에서 실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자발적으로 바이올렛 에너지가 많다면 항상 여기에 끌리실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들이 나의 도움을 통해서 뭔가 변화된다면 나는 가장 가치를 느낄 수 있어. 이런 일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쵸? 반대로 가장 무기력할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무기력할 때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됐거나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가장 내가 무기력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또 이제 바이올렛,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에너지, 행동하는 방향을 얘기하기도 해요. 늘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는 방향이 아니라 뭐죠?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기빙, 준다든가 나눈다든가 뭔가를 한다든가 나누는 에너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하지만 내면에서 가장 상위 차크라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존중받기 원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바이올렛이 가장 이렇게 발달시키고 요청하기가 어려운 게 뭐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바이올렛이 불편해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타인들이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항상 나는 괜찮아. 난 별 문제 없어. 나 신경 쓰지 마.
나는 괜찮아 라고 자기 욕구를 숨깁니다. 자기 욕구를 잘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청하는 거, 자기 욕구에 대해서 결핍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왜? 늘 내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 안에 어떤 결핍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같지 않아요. 자신은 그것을 살펴서 알아서 기꺼이 요청하기 전에 도와주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내가 표현하지 않고 있고 그냥 말로만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살피거나 나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가 이렇게 살피기보다는 그냥 내가 도움을 주고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억울함이 쌓이게 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동안 내가 기꺼이 얼마나 나눴는데 이렇게 나를 모를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감이 생기고 억울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자발적으로 움직일 때 기꺼이 헌신하고 도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뭔가 말이 없어지고 거리두기를 하고 차단하고 뭔가 불편한 얼굴이 있고, 그래서 뭐가 불편하냐고 물어보면 절대로 내가 무엇이 화가 난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바이올렛이 그림자에 들어가면 뭐죠? 묘하게 눈치를 보게 되는 도대체 쟤 왜 저래? 뭐가 불만 있으면 말을 하든가. 근데 말을 안 하면서 왜 저래 하는데 묘하게 불편감을 느끼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죠? 바이올렛의 키워드예요. 0.5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물론 이걸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0.5만을 설명할 때는요, 언제나 바이올렛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천성적으로 옐로우가 천성적으로 태양을 갖고 있듯이 바이올렛은 천성적으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을 타인에게 나눠주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기에 우리도 항상 내어줄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주는 사람으로서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이올렛이 균형을 잡으시려면 내가 도움을 받는 상황, 내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청을 하고 그걸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기보다는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이런 걸 배우게 된다면, 바이올렛이 이런 것까지 배우게 된다면 정말 성숙하고 균형 잡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워낙 기본적으로는 도움을 받는다, 상대한테 요청한다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0.5만은 나는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이걸 제가 0.5만이라고 얘기했죠. 타인이 나를 도울 수 있게끔 내가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도 조금 더 이렇게 우월한 위치에 우리가 그 사람을 갖다 놓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우월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상위 차원이고요. 가장 높은 어떤 영적 에너지와 물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합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중에 하나가 자발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하든 기꺼이 자발적으로 할 때가 바이올렛이 뭐죠? 빛이 확장하는 시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든 자발적이 아니든 항상 뭔가를 돕는 자리, 내가 해야 되는 자리에 결국은 자기 에너지 성격 때문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 자리에 있을 때 누가 시켜 너 교사니까 무조건 교사로서는 이런 걸 해야 돼. 뭐 간호사니까 아무리 업무가 힘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서비스를 내어줘야 돼. 너네들이 그럴 정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하는 서비스, 우리가 주는 봉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니 하면 엄청나게 강한 저항, 알 수 없는 분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영적이고 지혜로운 어른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시키는 것을 따라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나눌 때가 가장 바이올렛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을 잘 선택한 것 같아. 나는 사람들에 관심이 많고 그냥 서류 업무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연구만 하기보다는 직접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하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이렇게 낙후한 것들이 변화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뭔가 더 나아질수록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직업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 나한테 바이올렛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난 너무 지쳤어. 근데 나는 너무나 공허해. 너무 허무하고 우울감이 자주 일어나. 라는 바이올렛이 있다면, 그런 바이올렛이 있다면, 일을 잘못 선택했나? 이 일이 안 맞나? 그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나는 누구지? 나는 이렇게 기빙하고 나눔을 실천하는데 가장 가치를 두는,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에게 집중할 때 가장 행복한, 너무나 역설적인 얘기지만 나를 챙기지 않고 나를 내버려 뒀을 때 가장 내가 채워지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지쳤다면 과연 이 에너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자발성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가 없잖아. 나 아니면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결국 또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정말 다시 깨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올렛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삶에 왔다. 나를 채울래, 나의 명예욕, 나를 성장시키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빛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그런 가치들과는 조금 다른, 그 가치들과는 조금 다른 나 없음을 통해서 온전히 바깥과 상대방과 세상, 이 세상을 구원하자. 세상에 더 이상 고통받는 자가 없게끔 뭐 하나라도 내가 일조를 하자. 이러면서 세상 바깥을 온전히 변화시키면서 내 내면도 변화가 되는 이런 아주 성숙한 컬러고 아름다운 컬러입니다.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늘 남한테만 맞추고 남의 욕구나 채우고 나는 맨날 맨 꼴찌야. 나를 돌보지 못해. 그렇죠. 바이올렛이 기본적으로 나를 먼저 챙기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나나하고 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셔도 만족되지 않아요. 아주 아름다운 컬러라고 그랬죠? 바깥을 채우고 나 없음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기꺼이 내 에너지를 나누고 채우면 이게 가장 나다움이고 가장 나를 채우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이제 이렇게 헌신하는 종교인들이든 교사든 뭐 사회사업가든 사업을 하더라도 사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정신세계라든가 어떤 부분에서든 이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사업을 하신다면 또 바이올렛 에너지에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쵸? 예. 자, 오늘 즐겁고 또 바이올렛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컬러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